윤활막염 내지는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마트 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장비여서 필요한 에너지를 DP에 상관없이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의 경우에 휴식을 취하면서 충분히 산소, 영양, 수분 공급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근무하시는 환경이 중간에 휴게 시간이 보장이 되는 환경이라 그러면 1시간마다 5분에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담배만 태우러 가지 마시고 누울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누워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척추 디스크가 중력 방향으로 눌리는 걸 잠깐 끊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앉아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라 그러면 등 자체에서 이제 그 견갑골 사이에 높은 등 부위를 뒤로 이렇게 기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대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바로 앉았을 때보다 4~5배 이상 많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골반의 그 허리에 벨트가 걸쳐지는 뼈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그 가시 부위랑 뒤쪽의 가시 부위, 그 부위를 같은 높이에 둔다라고 머릿속으로 개념을 떠올리시고 골반을 똑바로 세우면 그 골반에 붙어 있는 척추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똑바로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똑바로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골반의 뒷부분, 뒤쪽 가시들 사이에 있는 천골이라고 하는 누웠을 때 방 바닥에 붙는 그 부위를 등받이에 대주시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적은 앉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보통 설명드리는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보통 허리가 아프시다고 생각하지만 허리 통증인 경우도 물론 있고, 근데 허리를 쓴다고 하는 동작은 사실 엉덩이 근육을 써서 고관절을 구부리고 펴는 경우가 많은데 엉덩이 근육의 문제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고요. 바로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양반 다리 하듯이 얹고 그쪽 손바닥으로 무릎을 바닥 쪽으로 한 30초에서 1분가량 눌러주시는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된 의자에서 하실 것과 그 다음에 예시로 나오는 화면처럼 허리가 앞뒤 또는 좌우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허벅지 뒤까지 저린다, 뻗친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린 증상이 느껴지는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으신 다음에 발목을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기대 놓으시고 발목을 발등 쪽으로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정확히는 상체와 골반을 90도로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기울여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앞으로 기울일 때 고개만 숙이시거나 허리를 구부리시거나 혹은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무릎을 펴지 못하고 구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점들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빨리 본인 하시고 싶은 운동, 활동 하시고 싶으니까 교수님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빨리 좋아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드리는 말씀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쉬세요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회복과 재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선 전제는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졌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건데요. 첫 단계는 뇌가 손상된 부위 주변의 관절들이 원래 움직여야 되는 범위만큼 충분히 움직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손상을 받고 나서는 주변 조직의 부종, 그 다음에 통증 등으로 관절이 원래 움직여야 되는 범위만큼 못 움직이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해결해서 내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길이만큼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 2단계는 그렇게 회복된 관절 운동 범위 안에서 모든 범위에서 다 힘을 쓸 수 있도록 근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특정 종목이나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동작들을 먼저 연습하시기 전에
걷거나 뛰거나 점프하거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 몸을 쓰는 동작들을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운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드릴들, 스킬 연습 그런 것들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야 내가 하고 싶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를, 운동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휴식 안 되고 관절 가동 범위 회복 안 되고 근력 회복 안 되고 기본적인 걷기 달리기 자세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뛰어보고 공 만져보고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다시 리턴 투 플레이 돌아간 이후에 손상 또 받는 그런 패턴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 단계들을 충분히 수행하시는 거, 그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염진통제 관련해서는 만약에 기저질환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급성으로 어딘가 늘어났다, 다쳤다,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각 부위별로 2주, 4주, 뭐 길게는 8주 정도 그 제시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윤활막염 내지는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소염진통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소염진통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질환들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 골관절염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 염증 물질들이 또 관절을 2차적으로 손상을 주기 때문에 관련된 질환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사실은 내가 속이 쓰려서 먹지 못하겠다 이런 불편감만 없으시다고 하시면 소염진통제를 평생 복용하시는 것도 저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질환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장관 질환, 도저히 나는 속이 쓰려서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뒤집혀서 약을 못 먹겠다 그러면 드시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흔히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 등으로 인해서 스텐트 시술하고 계신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에 혈전의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나 전에 알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소염진통제를 장기 복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좀 드문 질환이긴 한데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소염진통제는 복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언제 어느 정도의 통증일 때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통증일 때는 운동을 멈춰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더 못할 것 같은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중단하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도수치료와 그 다음에 외래에서의 진료를 봤을 때 저도 환자들의 막 너무 아파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더 꺾고 당기고 돌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손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인하고 치료 경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범위가 확인됐다, 강도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그동안 너무 아파서 하지 못했던 범위거나 강도의 운동이어서 운동이 어려운 거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하거나 뭐 잘못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운동을 계속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은 그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박사급이시고 사실은 다른 병원의 물리치료학과에서 다 교수진들 급이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의료진과 컨퍼런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10여 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쌓인 노하우, 그 다음에 단순히 구두로 치료사 선생님들끼리 보통 이런 환자 오면 이거 해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환자에게서 문제가 되는 움직임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지게 해줄 것인지 그런 걸 저희가 치료팀이 다 같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올바른 몸의 사용법을 익히고
나중에 계속 도수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혼자서 운동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형태의 도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요. 아까 그 재생 치료 중에 한 가지로 말씀드렸던 체해 충격파 장비의 경우에 제품 형태에 따라서는 병변이 어느 깊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어플리케이터 앞에 적용되는 부위를 바꿔가면서 적용해야 되는 장비들도 있는데요. 장점은 적절한 깊이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어플리케이터를 썼을 때는 정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둘 중에 하나, 정확한 깊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적절하지 못한 어플리케이터를 적용했을 때는 치료는 받았지만 치료 효과는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의 체해 충격파 장비는 거의 모든 깊이에 대해서 일정한 자극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 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장비여서 필요한 에너지를 깊이에 상관없이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환자입니다. 제가 환자여서 전문의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 무얼 하지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발목 관절 주변이 다 마비가 와서 발목이 질질 끌리고 걸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요통이랑 방사통이 심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환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하는지 그걸 제가 몸소 체험했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의사고 심지어 재활학과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내가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원인은 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꼭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근육의 통증, 근막의 통증이 그렇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이제 운동을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구나, 좋아질 수 있구나, 다시 원래 내가 하던 활동들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좋아졌던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뜻깊은 사례는 사실 개별적인 사례보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 나가실 때 그 표정과 인사가 있는데요. 처음에 외래를 보러 오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런 운동 방법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면 진짜 이거 한다고 좋아져요?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좋아지겠어요? 뭔가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다가도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4주 뒤에 다시 보면 전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아플 때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3개월가량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운동 잘 하실 수 있죠? 라고 여쭤봤을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르쳐 주신 운동 앞으로 꾸준히 할게요, 그렇게 인사해 주실 때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게 직접 대면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는 건데, 제목이나 인트로만 보시고 맞아 나도 저기 아파 그러고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운동들을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아픈 부위 자체는 똑같을지라도 그 원인은 플러스 쪽 원인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쪽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의 영상은 플러스 쪽의 원인에 대해서 교정하는 운동인데 내 통증의 원인은 마이너스인 분이 그 운동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나한테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상을 가지고 운동을 따라 하시는 형태의 그런 운동 방법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나한테 맞는 운동이다. 아까 플러스 쪽의 운동, 마이너스 쪽의 운동 말씀드렸고요. 내 몸의 플러스 요인에 맞는 플러스 운동을 하실 때에도 단순히 동작의 모양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할 때 늘어나야 되는 부위, 힘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 그 부위들을 강조를 해 주시거든요, 영상을 보면. 그래서 나도 똑같이 저길 잡았어, 똑같이 저런 모양이 됐어 라고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꼭 강조하시는 어느 부위를 똑바로 펴라, 어느 부위에 힘을 줘라, 그런 걸 정확히 지시를 보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내 몸에 맞는 운동 방법이고요, 건강관리법이 되니까 그 점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참견의 용상열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